안녕하세요. 로즈 아멜라입니다. 여러분은 라듐이라는 물질에 대해 아시나요? 만약 라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라도 방사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듐은 곧 방사능을 지닌 원소를 말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등 우리는 방사능에 대해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 즉 라듐의 존재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었을 때는 라듐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나선 안 될 큰 비극들을 초래하기도 했죠.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라듐에 얽힌 비극, 라듐 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시죠. 1898년 우리에게는 퀴리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에 의해 이 물질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물질을 만병통치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기적의 물질로 믿었고, 실제로 20세기 초 라듐은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라듐은 방사선 치료에서 사용되었으며 종양을 치료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었죠. 이 시기의 암 치료는 방사능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 널리 퍼졌고, 마리 퀴리는 라듐의 발견을 통해 방사능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이끌었으며 노벨상도 수상할 정도로 원자 물리학 및 방사선 치료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바 있죠. 하지만 사실 라듐은 그 강력한 방사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방사선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 골수 질환, 뼈에 대한 손상, 벽혈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라듐의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신체 조직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당시는 20세기 초 이러한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라듐이 만능의 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까지 사람들이 라듐을 가까이 했던 시대였습니다. 1917년부터 1926년까지 미국 뉴저지주의 라듐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이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라듐을 포함한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계, 군용, 기기 등의 다이얼에 시간을 표시하는 일을 하곤 했죠. 이들이 사용한 페인트에는 라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그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방사능 페인트를 다루기 위해 붓을 세밀하게 다듬었는데 이 과정에서 붓의 끝에 페인트를 묻히기 위해 입으로 붓을 핥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방사능을 포함한 페인트 먼지와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방사선 중독, 뼈 질환, 구강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죠.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한 골수 질환을 겪거나 뼈가 부서지거나 치아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나서서 소송을 벌였고, 이 사건은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던 미국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미국에서 직업병 및 산업재해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라듐 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여성 노동자들이 방사능에 의해 고통받고 이들이 쌓은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죠. 이 라듐 걸스 이야기는 여러 영화, 연극, 책 등을 통해 다루어졌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라듐 걸스를 꼽을 수 있죠.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싸움과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인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라듐 걸스로 알려진 여성들 중 한 명으로 1927년 라듐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변호사 레이먼드 베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 소송은 산업 안전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녀와 동료들의 싸움 덕분에 미국에서는 산업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다룰 때 안전 조치를 엄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레이스 프라이어는 용기 있는 행동과 희생으로 노동자 권리운동의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연극, 책, 영화 등으로도 재조명되기도 하였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안전수칙은 처음부터 저절로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야, 그리고 나서야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냥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목숨을 잃은 후에야 겨우 생겨난 것들이지요. 만약 라듐 걸스가 없었다면 방사능 작업장의 안전 기준은 훨씬 높게 생겼을 겁니다.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화재가 없었다면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탄광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산소 마스크와 안전모가 도입되었고, 수많은 산업재해 이후에야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수칙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쓰여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방사능에 얽힌 안타까운 비극, 라듐 걸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로즈 아멜라 공포의 궁전의 로즈 아멜라였습니다.